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검사장님들이 좀 국민에게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권에서 봉사해온 증인들을 위한 모욕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발언하신 분은 사과하시는 게 맞다. 야당의 견제기를 무시하고 안 되는 거지.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검사장님들이 좀 국민에게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중앙검사장께 여쭤볼게요. 그 10월 12일에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질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엄중히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무엇을 철저히 수사해야 될까요? 한번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적 의혹이나 공분이 큰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지금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언론에 알려진 그런 쟁점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쟁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올리게 되는 것이 이게 과연 제가 수사 계획성 같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되어서 좀 이거는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요. 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준 이 개발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천문학적인 수익이 과연 누구에게 배분되고 거기에 무슨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사장님도 여긴 동의하시죠? 예, 그런 모든 쟁점 의혹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발 주체는 지금 이 사건의 개발 주체는 성남시죠? 예, 그 공사가 예. 성남시장의 최종적인 인허가권자이자 결정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장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성남시청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지적이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압수수색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압수수색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저희가 공사에서 인허가권을 했을 때는 전자문서로 결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대통령이 분명히 신속하게 수사해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대통령 말을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이 사건이 몸통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거는 동감하시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그분이 누군지 사실 이것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적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그 김만배 씨의 그 녹취록에 보면 그 1호 그 배당금 그 천화동인 1호 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지금 김만배 씨보다 5살 아래거든요. 검사장님, 5살 아래 후배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하십니까? 저희가 수사 중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아니 지금 제 질의에 일단 대답을 해주세요. 5살 어린 후배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결국 천화동인의 소유주가 누군지 실제 소유주가 누구고 배당이 누구한테 그 수익이 누구한테 흘러가게 됐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예.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사건은 그래서 결국은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고발돼 있습니다. 예, 예.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면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뭐 여기에 대한 소환 계획이나 그런 거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세요?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뭐 조사 여부를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국민적 관심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자리가 뭐 그냥 개인적인 이런 호기심을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지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검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한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재명 지사의 소환 계획 이게 전체적인 수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무방하겠죠? 저희가 수사 계획이나 일정 같은 부분을 지금 구체적이라고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궁금해 아니지 하시겠지만 않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뭐 부정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몸통을 밝히는 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수익 구조를 준 이 이상한 기이한 이 당군 일에 가장 기이한 이런 개발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고요.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셨습니다만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런 지인들의 일치된 여러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몸통을 밝혀야 되는데 네. 이러한 몸통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지금 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또 성남시나 성남시에 관련한 지시나 묵인이 있는지 이거 밝혀야 되는 거겠죠? 그거는. 그 모든 사항이 다 수사 예, 범죄에 사항이죠.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를 한 게 여기 분명히 서명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2,561억 원이 있는데요.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뒤에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 뜰 사업 협약에 나오는 돈입니다. 2,561억 원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공사의 이익은 1차,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이재명 시장은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표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간에서는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발장 접수 후에 며칠 내, 수일 내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걸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런 뭐 배임 법리라든지 사업 주체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그 언론 상황에 이제 상당 부분 녹취록 부분이 많이 언급이 돼 있는데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실제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언론 보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더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그런 그분 이런 표현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런 저런 거 다 합쳐서 저희가 모두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관 1분만. 네, 1분 의사진행 발언. 국정감사가 지난 하랬냐 못했냐 확인도 하고 그러는 자리이고 이 자리가 참석한 증인들을 모욕하거나 그러지는 말라고 법에도 되어 있는데 질문하면서 의원들이 질문하면서 증인들한테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국권에서 봉사해온 증인들을 위한 모욕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이 자리에는 누가 봐도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도 증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삼가도록 해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발언하신 분은 사과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주혜 위원님.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작년에도 국감 현장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예. 여기 그리고 그 발언의 취지를 보면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국감 지금 저 발언 중이니까 예 발언을 저 끼어드는 거를 좀 중단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장님. 네네. 잠깐만 제 발언을 방해하시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세요, 전주혜 위원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권력수사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떠오르는 거는 우리 그 이성윤 고검장이 기소된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이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옵티머스 사건 유야무야됐죠? 라임 사건 유야무야됐습니다. 1년 동안 도대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자,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하셔야 돼요? 예, 아니요, 윤한원 관사님, 예. 예. 아니,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검사를 질타할 수 있는 거죠. 예? 친정권 검사니, 친문 검사니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본인이 판단과 소신에 따라서 국정감사하는 건데, 그거를 방해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무리 송기현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자리지. 아니 그걸 또 발언 중에 또 왜 또 그 발언도 못하게 방해하고 그럽니까? 우리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평소에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과 판단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이 국정감사입니까? 네. 아니 검찰청 대변인이에요? 그렇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송기현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서병철 의원님 꼭 하셔야 되나요? 하실까요? 예, 짧게 해주세요. 네, 이 자리에 지금 송기현 의원님, 우리 유상범 의원님, 여기 있는 우리 검찰 간부님들 선배입니다. 사실 아까 전주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참 듣고 있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전주 의원님 말씀을 해명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이제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국감 받으려고 나와 계시는데 윤한원 간사님 말씀처럼 질타도 하고 꾸중도 하고 해야죠. 저도 아까 우리 현직 검찰 간부님들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법조인은 명예가 생명 아닙니까?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하자는 취지로 소화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의원님들 그 의견을 다 서로 공유하시고 또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질의하실 때 기관의 증인들에게 최대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품격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